2014년 11월 수능 문제 볼까? 자, 도선 P하고 Q가 이 위치에 놔 있고 A, B, C라는 지점을 D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걸 소개해주고 있는 그림이 있어. 그리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표현을 하나 소개해줄게. 무한히 가늘고 긴 평행한 직선 도선, 이 표현을 되게 자주 쓰는데, 도선이 너무 뚱뚱해서 옆 도선에 겹치거나 하면은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찾을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한히 가늘고 긴 평행한 직선 도선이다 라는 말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왔네. C라는 지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다. 그러면 이 문장 보자마자 바로 C라는 위치에 별 표시했니? 우리 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디가 별 지점이냐에 따라서 두 전류의 위치나 세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이미 외워놨잖아. 도선 P는 위로 올라가는 전류라고 제시해 줬어. 그렇다면 두 전류 바깥쪽에 별이 있으니 도선 Q는 전류의 방향이 어딜까? 그치, 아래쪽으로 와 있는 거고, 별 가까운 쪽이 약한 전류니까 도선 P가 강한 전류, 도선 Q가 약한 전류겠다. 전류의 세기가 정확하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약한지도 알 수 있어. 우리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와 전류 세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알고 있지? 별 지점이란 자기장의 세기가 P 대 Q로 봤을 때 1대 1인 지점을 별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떨어진 거리가 P 대 Q로 봤을 때 P는 떨어진 거리가 3D, Q는 떨어진 거리가 D, 즉 거리는 3대 1이야. 그렇다면 전류는 몇 대 몇이야? 그치, 3대 1인 거지. 강한 전류라고 표현했는데 얘가 약한 전류보다 3배 더 큰 전류의 세기가 흐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한꺼번에 풀린다. 전류의 방향은 P와 Q가 반대 방향이다. 맞지? 별이 두 전류 바깥쪽에 있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정확히 얘기하면 3배 크다. 3배. 지금 현재 도선 P에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도선 Q에는 3분의 1 I라는 전류가 흐를 거야. 디귿.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게 A 지점이 크니 B 지점이 크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A 지점이건 B 지점이건 도선 PQ에 의한 자기장 두 개를 모두 다 고려해야 될 거야. 도선 P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A와 B에 표시해 볼게. 자, 얘 오른손 준비해라. 도선 P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 A에는 튀어나오는 전류, B에는 들어가는 전류가 형성되겠다. 정확하게 이 자기장의 크기까지 얘기해 보자면 거리분의 전류의 크기, 즉 거리는 D라고 나왔으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플러스 D분의 I, 튀어나오니까 플러스라고 했다. 또 들어가는 자기장은 마이너스 D분의 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선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디귿에서는 세기만 물어보고 있거든. 따라서 똑같은 크기로 들어가고 나가고, 똑같은 자기장의 크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까지만 표현을 해둘게. 그 다음 파란 전류, 즉 도선 Q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A와 B 지점에 영향을 미치겠지? 도선 Q는 지금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오른손을 감아보면 A와 B 지점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할 거야. 그런데 내가 A 지점에는 왜 들어가는 자기장을 작게 표시했을까? 그치, 거리가 머니까. 거리가 멀면 자기장도 작아지잖아? 이걸 정확하게 파란색 이 자기장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 자, 여기 B 지점에 이 도선 Q가 행사하는 자기장을 표현하자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라고 표시하고 마이너스 D분의 3분의 1 I겠다. 우리 도선 P가 I만큼 전류 흐른다고 했는데 도선 Q는 3분의 1 I만큼 흐른다고 아까 크기 비교를 해 놓았잖아. 따라서 여기 파란색 X를 굳이 수치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D분의 3분의 1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럼 얘는 도선 Q가 A 지점에 행사하는 이 들어가는 자기장은 크기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래? 마이너스 3D분의 3분의 1I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따라서 A 지점에서의 도선 PQ에 의한 자기장, B 지점에서의 도선 PQ에 의한 자기장 모두를 고려해서 누가 더 크기가 큰지 비교해보면 돼. 그런데 얘를 수치로 계산하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자기장의 세기만 보라고 했거든. 자, A 지점의 자기장 볼래? 빨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T, 파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들. 하나는 T, 하나는 들. 숫자로 얘기하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뭔가 두 개가
상쇄가 돼서 사라지는 크기가 된다고. 그런데 B라는 지점은 어때? 빨간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들, 파란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들, 즉 수치로 얘기하면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서 이 마이너스 두 개가 합쳐지면 더 큰 마이너스가 돼서 보강되는 느낌의 크기가 되지 않겠어? 따라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자체는 A보다는 B가 더 마이너스로 커지기 때문에 더 B에서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A에서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얘기했네. 그래서 디귿은 틀, 답은 기억, 니은 3번만 정답입니다. 2019년 9월 9번 문제 보자.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 도선이 3개가 있어. 그런데 아까 문제와 다르지? 아까는 도선이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누워 있었다면 이번에는 도선이 종이면에 박혀 있는 거야. 이 화면 모니터에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도선 A가 박혀 있는데 전류의 방향은 이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 X 표시 보이지? 그리고 도선 BC는 박혀 있긴 박혀 있는데 전류가 튀어나오는지 들어가는지는 명시해주지 않고 있는 거야. 그때 두 가지의 힌트를 주어줬어. 하나는 점 P에서의 힌트, 하나는 점 Q에서의 힌트. 두 가지 힌트를 모두 파악하여 도선 BC의 전류에 흐르는 방향을 찾아내야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힌트 보자. 점 P에서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 이거 보자마자 P 지점에 바로 별표를 했어야지. 도선 A와 B에 의해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합쳤더니 P 지점에서 제로가 나왔대. 그럼 우리 도선 두 개에 의한 자기장은 외웠었잖아. 자, 두 전류 사이에 별이 뜬다. 그렇다면 두 전류의 방향은 어떻다고? 같다고. 그런데 A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B도 전류가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이겠다. 만약 A가 튀어나오는 방향이었으면 B도 튀어나왔겠지. 두 전류 사이에 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별의 위치를 볼래? 도선 A와 B 정확하게 D 1대1 떨어진 지점에 별이 뜬 걸 보니까 도선 A와 B는 전류의 크기가 어떨까? 그치, 같겠지. 그러면 기억이 바로 해결되네. 전류의 세기는 A와 B가 같다. 정답이네. 심지어 방향도 같다라는 건 우리 알았다. 두 번째 힌트 볼까? 점 Q에서 A, B, C 모두 이 전선 3개의 모두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다. 그렇다면 얘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니까 Q에다가 바로 별표 표시했니? 그런데 우린 도선 2개에 의한 자기장이 0일 때 이 별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전류가 방향이 같냐 다르냐 이런 거는 우리가 아예 외워버렸잖아.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도선 3개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인 것은 딱히 외우지 않았어. 너무 경우의 수가 많거든. 그래서 직접 알아봐야 돼. 자, 도선 3개에 합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 Q 지점이 0인 거야. 자, 해볼게. 도선 A는 들어가는 자기장이야. 그렇다면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바로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거고 그게 Q 지점에서는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겠다. 이게 바로 도선 A가 Q 지점에서 만드는 자기장이겠지? 그럼 도선 B도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도선 B도 자 오른손으로 도선 B에 엄지손가락을 받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훑어 내려가는 부분이 어디야? 그치, 또 똑같이 시계 방향이지? 시계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텐데 Q 지점에서는 이 시계 방향의 접선 방향, 즉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겠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그린 거다. 왜냐하면 A와 B가 지금 전류의 크기가 같아. 그걸 기억해서 우리가 알아냈잖아. 근데 도선 A는 Q 지점에 멀리 있고 도선 B는 Q 지점에 가까이 있으므로 가까이 있는 B가 훨씬 더 Q 지점에 큰 자기장을 만들지 않겠어? 그래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보다 B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의 화살표를 조금 더 길게 표현한 거다. 자, 그렇게 따지면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Q 지점에서는 자꾸 아래로만 내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에서는 Q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제로가 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따라서 이렇게 이 A가 B가 만드는 이 자기장, 요 크기를 충분히 상쇄시켜서 제로가 되어줄 만한 위쪽으로의 자기장이 필요한 거야. 이걸 누가 만들까? 그치, C가 만들겠지. 따라서 도선 C는 Q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기장, 즉 반시계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할 테고 그렇다면 도선 C는 방향이 튀어나오는 방향일 거야. 그럼 니은이 풀리네. 전류의 방향은 B와 C가 같다? 아니, B는 들어가, C는 튀어나와.
두 개가 반대다라고 고쳐야겠다. 니은틀. 디귿. A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와 Q가 서로 같니? 라고 물어봤다. 그런데 우리 Q 지점에서는 A와 C에 의한 자기장을 이미 구해놨어. 물론 우리가 B까지 구해놨지만 디귿에서는 A와 C만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B는 살짝 지울까? 따라서 Q 지점에서는 A가 만드는 자기장, C가 만드는 자기장 두 개 합쳐서는 C가 만드는 자기장이 더 크네. 따라서 Q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위쪽 방향일 거야. 그럼 P 지점에서도 A와 C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느 방향인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판단해서 대답하면 되겠다. 자, P 지점에서 A와 C가 만드는 자기장을 표현해 볼게. 자, A는 들어가. 따라서 P 지점에서 시계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할 거고 그걸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 다음 C는 방금 튀어나오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놨으니 얘가 P 지점에서는 또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할 거고 그걸 P 지점의 접선 방향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와 C가 만드는 자기장은 P 지점에서 최종적으로 아랫방향, P 지점에서는 아랫방향이겠다. 그런데 Q 지점에서는 A와 C가 만드는 자기장이 최종적으로 윗방향, 두 개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고 답은 기억만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다. 2018년 6월 14번 보자. 이번에는 그림에 원형 전류가 나왔네. 원형 전류 A, B, C가 나왔고 A에는 IA, B에는 IB, C에는 IC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리고 실험을 총 3가지를 했거든. 첫 번째 실험을 볼래? A 전선에 IA라는 전류를 흘려보냈고 BC에는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았어.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말은 이 전선 BC는 치워도 된다는 얘기야. BC가 없어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란 뜻이야. 따라서 실험 첫 번째는 A에만 IA의 전류가 흐른 상황인 거고 그때 이 원형 전류 가운데 5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제시된 거야. 그럼 실험 2 볼래? 실험 2는 A와 B에는 전류가 흘렀는데 C에는 전류가 안 흘렀어. 즉 전선이 아까보다 하나가 추가된 상황인 거지. 그때 가운데 지점 O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나온 거야. 실험 3번째를 볼래? 3번 실험은 A, B, C 전류가 모두 다 흘렀어. 그때 생기는 O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실험 1, 2, 3가 사실 1이 제일 간단한 실험이야. A에만 전류가 흐르니까. 실험 2번째로 오면서 전선 하나가 추가, 실험 3번째가 되면서 또 전선 하나가 추가,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지. 따라서 실험 1에서 힌트를 얻어서 2, 3를 점점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자, A 전선의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문제에 대놓고 나와 있네. 그러면 자, 오른손으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았니?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튀어나오지? 그게 바로 O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었지. 따라서 얘는 튀어나오는 방향이겠다. 자, 튀어나오는 방향의 세기는 B0다. 자, 우리 이렇게 세기와 방향을 따로따로 표현하니까 너무 원시인 같고 제대로 좀 와닿지 않지 않니? 그래서 나는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B0가 생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래. 플러스 B0. 튀어나오니까 플러스, 세기는 B0.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 자, A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플러스 B0다.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실험 1에서는. 자, 그럼 실험 2, 3도 지금 방향과 세기가 나와 있는데 얘를 수치로 표현해 보자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 0.5B0니까 마이너스 0.1B0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세 번째 실험은 튀어나오는 B0다 하니까 플러스 B0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러면 A에 의해서 B에 의해서 A, B 전선 2개에 의해서 이 자기장이 만들어진 거니까 하나하나 적어볼게. 자, 마이너스 0.5B0다 라는 자기장은 A에 의해서는 플러스 B0가 만들어지는데 도대체 B에 의해서 여기 뒤에 여기다 적을 거야. 여기에 얼마만큼의 B에 의한 자기장이 추가되어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0.5B0가 나오냐 라고 묻고 있는 거지.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플러스 B0라고 1번 실험에서 알게 됐으니 B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얼마인지 추측해서 맞춰봐라 라는 거지. 자, 여기 내가 밑줄 긋고 있는 여기 이 지점에 얼마의 수치가 들어가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0.5B0가 나오니?
그치? 마이너스 1.5B0. 바로 이게 전선 B가 만드는 O 지점에서의 자기장인 거지. B라는 전선은 O 지점에 마이너스, 즉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나 봐. B 전류가 O 지점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려면 B 전류의 방향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시계 방향이겠다. 그래야 오른손을 시계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엮었을 때 O 지점에 엄지손가락을 콕 하고 박을 수 있잖아.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인 거야. 아, B라는 애는 마이너스 0.5B0라는 자기장을 만드는구나.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럼 기억하고 니은은 풀린다. 기억은 튀어나온다. 맞지? 우리가 플러스라고 말했던 그거야. 기억 정답. 니은. 두 번째 실험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맞지? B가 전류가 시계 방향이어야만 들어가는 마이너스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고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이 모두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실험도 해볼까? 세 번째 실험은 A, B, C에 모두 전류가 흐르고 모두의 자기장을 다 파악해줘야 될 거야. 이걸 모두 합한 게 플러스 B0여야 돼. 그러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우리 첫 번째 실험에서 구했지? 적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은 두 번째 실험에서 알아냈지? 그것도 적고 그러면 C가 만드는 자기장 여기 끝에다 적을 거야. 이게 얼마여야지 최종적으로 플러스 B0가 나오니? 라고 묻는 셈인 거지. 자, C가 만드는 자기장은 얼마여야 돼? 플러스 1.5B0가 되겠다. 그래야 얘네 두 개가 사라지면서 정확하게 좌변 우변이 일치할 수 있지. 따라서 B가 만드는 자기장, C가 만드는 자기장 모두 구했네. C가 만드는 자기장이 플러스 튀어나오려면 O 지점에서 C가 만드는 자기장이 튀어나오려면 C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C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건 문제에서 묻지는 않고 있네. 그때 디귿은 B랑 C랑 전류의 세기가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보고 있다. 한번 이걸 비교해 볼래? 자, B가 만드는 전류, B의 전류를 빨강, C의 전류를 파랑이라고 할게. B가 만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만큼이야. 마이너스 1.5. C가 만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플러스 1.5야. 두 개가 자기장을 똑같이 만들어. 자기장을 똑같이 만들어. 그런데 5점에서 떨어진 거는 누가 더 많이 떨어졌니? 그치? C가 더 많이 떨어졌지. C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장을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그렇단 얘기는 B와 C 중에 누가 더 전류가 세단 얘기니? 그치? C가 더 전류가 세단 얘기지. 우리 상식적으로 O 지점에서 지금 B랑 C 중에 C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C가 왠지 O 지점에서 자기장을 조금 행사할 것 같은데 B보다 조금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B가 만드는 자기장이나 C가 만드는 자기장이랑 똑같다고. 자기장을 똑같이 만들어. 그런데 거리는 C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렇다면 C가 전류도 더 세게 흐르는 거였겠지. 따라서 B가 흐르는 전류, C에 흐르는 전류 크기 비교하면 C가 더 전류가 많이 흐른다. 디귿도 정답.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2018년 10월 문제 볼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고 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문제니까 집중해서 봐봐.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가늘고 긴 직선도선 A, B, C가 있는데 A와 B는 어려울 게 없어. 왜냐면 크기와 방향이 다 나왔거든. A에는 전류 I가 흐르고 B에도 전류 I가 흘러. 그리고 A는 위로, B는 오른쪽으로 흘러. 그러면 PQR이라는 지점에 A와 B가 어떤 자기장을 행사하는지 우리가 오른손으로 찾아낼 수 있겠지? 문제는 C야. C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또 전류가 I가 흐르는지 이 I가 흐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 그걸 찾아내는 게 문제다.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그 다음 최종적으로 R 지점에서 A, B, C 모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R 지점에서 이 모두에 대한 자기장이 어떤지를 알려면 C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또 알아야 자기장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C가 문제인 상황인 거야. 그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PQR 이렇게 써두고 첫 번째 항에는 A가 행사하는 자기장, 두 번째 항에는 B가 행사하는 자기장, 세 번째 항에는 C가 행사하는 자기장.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풀어볼게. 자, 문제에서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래? P라는 지점에서 A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다. 이게 되게 많은 걸 담고 있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 A가 지금 전류가 I만큼 흘러.
그런데 I, 전류가 흘렀을 때 한 칸 떨어진 P라는 지점에서 자기장을 B0만큼 행사한다 라는 뜻이야. 그럼 문제에서는 이것만 주어졌지만 얘를 응용해 볼 수 있지 않겠어? 두 칸 떨어진 Q 지점에는 얼마만큼의 자기장을 행사할까? B0보다 작은 자기장을 행사하겠지. 거리가 머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분의 B0만큼의 자기장을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응용 가능한 힌트를 문제에서 제시해 준 거야. 자, 그러면 P, Q, R 지점에서 전류 A가 얼마만큼의 자기장을 행사하는지 적어볼게. 자, A는 P, Q, R 지점에 전부 다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잖아. 오른손으로 찾은 거다. 들어가는 자기장을 나는 마이너스라고 할 테니까 마이너스 B0 이렇게 쓰면 되겠다. 또 Q라는 지점은 두 칸 떨어져 있으니 마이너스 2분의 B0라고 하면 되겠네. R 지점은 A와 한 칸 떨어져 있으니 마이너스 B0라고 하면 되겠다. 내가 지금 쓴 이 세 가지가 전류 A가 PQR 지점에서 행사하는 자기장을 쓴 거야. 괜춘? 자, 그럼 두 번째. B라는 전류가 PQR 지점에서 행사하는 자기장을 써볼까? B라는 애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따라서 오른손으로 찾아보면 PQR 지점에서 모두 들어가는 자기장을 행사하는데, 여기서 요 힌트가 쓰이네. B라는 전류는 I라는 전류가 흐르니까 A와 똑같은 전류가 흐르지? 그리고 한 칸 떨어져 있으면 얼마만큼의 자기장을 행사한다고? I라는 전류가 흐를 때 한 칸 떨어져 있으면 B0만큼의 자기장을 행사한다고. 따라서 전류 B는 PQ라는 지점에 똑같이 마이너스 B0만큼의 자기장을 행사하고, R이라는 지점은 B와 두 배로 더 떨어져 있으니까,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B0 만큼의 자기장을 행사하겠다. 내가 지금 쓴 이 세 가지는 전류 B가 PQR 지점에서 행사하는 자기장을 쓴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이 지점에다가 C가 행사하는 PQR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중요한 건 B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한번 올라간다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C는 P와 Q 지점에서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겠다. 플러스 플러스. 그런데 Q가 훨씬 C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한 칸, 얘는 두 칸이잖아. 따라서 훨씬 더 큰 영향을 행사하는 건 바로 Q 지점일 거야. 뭔 얘기냐? C가 또 내려가면 반대가 되겠지? 내려가면 또 들어가는 자기장을 행사할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텐데 얘가 플러스를 행사할지 마이너스를 행사할지는 몰라. C의 전류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C는 P보다는 Q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Q한테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P는 그것의 절반의 영향력만 미칠 거라는 거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지만 크기로만 보면 정확하게 Q의 2배의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거지. 가까우니까. 그때 이 문장이 힌트가 된다. 점 P와 Q에서 A, B,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같대. 아주 중요한 힌트가 아니겠니? A, B, C에 의한 자기장을 다 썼을 때 P 지점에서의 자기장, 이 값 A라고 할까? Q 지점에서의 자기장, 이거 B라고 할까? 이게 크기와 방향이, 세기와 방향이 모두 같대. 이 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완전 똑같아야 돼. 이 힌트를 가지고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요 크기까지 짐작을 해보라 라는 거지.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현재 P 지점은 자기장이 마이너스 2B0야.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2B0 맞지? 그래서 그걸 마이너스 2라고 할게. B0는 생략하고 현재 P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마이너스 2야. 그렇다면 현재 Q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요거 두 개 합한 거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 소수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1.5야. 그런데 이 뒤쪽에 C에 의한 자기장이 붙어야 돼. 그러면 이 값이 쌤쌤이 돼야 된다니까? 즉 수직선으로 얘기하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건 여기서 만나건 여기서 만나건 어쨌건 두 개가 값이 똑같아져야 돼. 그래야 문제에서 말한 PQ 지점에서의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잖아. 따라서 한번 C가 올라간다고 가정해보자. 즉 C가 올라가는 전류면 P와 Q 지점에서 플러스 값을 C가 주겠지? C 전류가 플러스 자기장을 주겠지? 튀어나오는 자기장.
그때 P보다는 Q에 더 큰 자기장을 행사한다고 했으니까 자, 현재 Q의 자기장은 마이너스 1.5인데 C에 의해서 이만큼의 자기장을 행사한다고 해보자. 플러스. 그런데 P 지점에서는 Q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행사하는 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행사하지 못한다고. C는 거리가 머니까.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 된 거에 절반 정도밖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 거지. 얘가 플러스라면 얘는 플러스 2배가 되겠지? 어때? 지금 현재 A와 B에 의한 자기장을 체크해 놓은 거고 C에 의한 자기장을 예측해 봤을 때 C에 의한 자기장을 더해도 같은 값에서 만나지는 않지 않니? 두 개가 같은 값에서 만날 수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지. 아, C라는 전류는 P와 Q에게 플러스의 자기장, 즉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행사하진 않는구나. 즉 C는 올라가는 전류가 아니구나.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C라는 애는 내려가는 전류고 P와 Q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지 않을까? 물론 들어가는 자기장, 이 마이너스의 자기장을 행사할 때 Q라는 지점에 가까우니까 더 큰 자기장을 행사하겠지? 그럼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 현재 P와 Q의 자기장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인데 C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합쳐지면 Q한테는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 자기장을 줄 거고 P한테는 그거의 절반 정도의 자기장을 줄 거야. Q는 많이 빠지고 C는 조금 그의 절반만 빠져. 그러면 두 개가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게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P 지점과 Q 지점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지. 아, C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구나. 즉,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C에 흐르는 전류가 PQ 지점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거는 확실해졌어. 그런데 P 지점에서는 C가 절반 정도의 자기장을 행사하고 Q 지점에서는 그것의 2배를 형성하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로 그렸지만 얘를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2분의 C, 마이너스 C. C의 뜻은 뭐냐? C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지. C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한 칸 떨어진 Q 지점에서는 C만큼 자기장이 형성되고 두 칸 떨어진 P 지점에서는 그것의 절반만큼 2분의 C만큼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값이 어떻다고? 무조건 같다고. 그게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문장 아니겠어? 자, 얘네 둘을 계산해 볼게. 자, 요것과 요것이 같다 써볼게. 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B0. 뒤에 이어서 마이너스 2분의 C 쓰고 그 다음 요거 그대로 써주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1.5B0 마이너스 C 그대로 적자. 그래서 얘를 왔다 갔다 계산하면 내가 계산해 볼게. C는 B0가 나온다. C는 B0. 우리 C라는 미지수는 내가 지금 방금 만든 미지수잖아. C를 어떤 애로 설정했었지? C라는 미지수는 뭐였냐? Q, 한 칸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전선 C가 행사하는 자기장, 그것을 C라고 했어. 그런데 얘가 B0라니까? 그러면 얘를 다 지우고 B0로 하면 되겠다. 여기 얘 B0. 그럼 얘는 2분의 B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알 수 있겠네. Q라는 지점에 C가 한 칸 떨어져 있는데 B0만큼의 자기장을 형성하네. 우리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 그래, 여기서 봤잖아. A라는 애가 전류가 I 흘렀을 때 한 칸 떨어져 있으면은 B0만큼의 자기장을 형성했거든? 근데 C라는 애도 한 칸 떨어져 있는 Q라는 지점에 B0만큼의 자기장을 행사하는 거 보니까 C라는 애도 전류가 I였던 거지. 물론 그걸 묻지는 않아 문제에서. 근데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얘 C라는 애가 R 지점에서 행사하는 자기장은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P와 똑같은 자기장을 P 지점에서 행사하는 자기장과 똑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행사하지 않겠어? 따라서 C 전류가 R 지점에서 행사하는 자기장은 마이너스 2분의 B0 P 지점에서 행사하는 자기장과 똑같겠다. 그러면 얘 계산해 볼까? 왜 얘를 계산하냐? 문제에서 물어봤거든.
점 R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요게 A에 의한 R 지점에서의 자기장, 요게 B에 의한 R 지점에서의 자기장, 이게 지금 구한 C가 R 지점에서 행사하는 자기장. 얘를 다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2B0가 나오니? 이게 바로 ABC가 R 지점에서 행사하는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겠다. 크기와 방향 따로따로 얘기하면은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니까 들어가는 방향 크기는 2B0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만 물어보고 있네? 따라서 2B0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네. 답은 3번이 정답.